오늘 오전 9시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 옥상에서 학생 19살 하모 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전기정보공학부 1학년인 하 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자살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를 찾았다. 그곳에서 자살예방팀 윤금배 팀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말 그대로 그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 이상 있는 분들,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제 서비스 해주는 거죠. 연계해주고 또 발굴해주고 지역사회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자살 예방 사업을. 네, 그냥 자살률이 우리나라 높다. 근데 돈은 지원은 안 되는데 국가적으로 작년 3월에 생명사람 존중법이라 해가지고 시행령을 내렸잖아요. 통과가 돼서. 그래서 올해 시행이 됐고 3월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거였어요. 그럼 원래 이전에는 그냥 정신보건센터에 계셨을 뿐이고 네. 이제 작년서부터 자살 예방. 네. 오늘 그 자살 고위험군 있는 반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살 예방 교육 실시하려고. 고위험군은 뭘로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반 아이 한 명이 시도를 이제 자살 시도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쇄적으로 아이들이 자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도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좀 같이 관리를 하죠. 유족 개념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하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 있죠.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살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살하는 사람은 얘기하고 죽을까요? 아니면 얘기도 없이 그냥 죽을까? 네? 얘기하고 조금 티내고.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들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티내고 죽어요. 얘기하고. 첫째적으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나타나요. 이제 이분이 원래는 좀 우울하고 이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관악노인복지관에 다니신 분인데 노인 돌보미가 있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의뢰가 오셨어요. 이분이 우울해 하시고 독거노인이고 80 넘으셨는데 혼자 사시는데 좀 오셔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니까 좀 치료받게끔 해달라. 그래서 제가 몇 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자살 사고도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저한테 몇 번 갔을 때 3,000원 딱 주시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뭐 대접도 못했는데 그동안 고마워서 이거 갖다 좀 나갈 때 뭘 사드셔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날 저녁이든 자살로 사망하려고 하는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품이나 가장 자기 남은 전 재산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제일 고마운 사람한테. 그게 이제 자살 사망하려는 신호죠. 나는 이제 모든 걸 이 세상에서는 끝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군가에게 주고 하나도 안 남기고 가는 거죠. 저희 이제 살해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저희는 무료로 다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무료라고 활용 안 하시고 에이 무료니까 뭐 있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무료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집도 해줬어요. 다른 분들 다 해가지고 구해주려는데 그게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드리고 정부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 예방센터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법적인 거는 센터에서 저보고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응급입원도 있고 뭐 정신보건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살도 보건법이나 이런데 테두리 안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됐어요. 갑자기. 아니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나야 하지. 힘드셨죠? 뭐 힘들긴 한데 제가 오늘 오전에 어제도 교육 3시간 하고 오늘 오전에도 1시간 하고 바로 해가지고 목이 막 쉬어. 조금 힘들긴 한데. 시간이 많이 늦으셨는데 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아파요. 보통 언제 퇴근하세요? 그냥 일 남겨지면 일 다 하고 어느 아, 정도 일을 처리하고 가야죠. 근데 보통 6시에 가요. 요즘이 바쁜 거예요? 정리 때문에? 요즘이 더 바쁜 거예요? 평범? 매번. 지금 좀 평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저기 지금 디그래프이 뽑아주는 거예요? 어디요? 이거 작년 17년도 이런 응급을 3일을 연속 간 적이 있어요. 응급입원을. 그 병원이 그 간내 없다고 의정부까지 어떻게 보니까 3일 연속을 의정부로 응급차 타고 달렸어요. 제가 같이 응급차하고 그랬더니 무리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의정부에 내려오다가 고대 안암병원 지하철 타고 오다 거기 안암병원 지난 다음 역에서 이제 숨이 가빠오는 거가. 그래서 제가 이상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응급실로 이제 갔죠. 다시 저 지하철 타고 뺏겠는데 응급실 앞에 쓰러졌어요.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원래 안 알려주거든요. 왜요? 워낙 대상자 많으니까 막 알려주면은 정신없어요. 제가 전화번호 이거 3번 바꿨거든요. 새벽 2시 뭐 없어요. 막 전화 오고 한 명은 저한테 막 위협도 하고 전화 안 받는다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뭐 퇴근할 때 칼로 찔러 죽이겠다 뭐 이런 위협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왜 죽을까? 저렇게 나약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막 이랬는데 최근에는 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좀 공감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 저런 상황이면 나도 죽겠다. 근데 살아있는 게 참 대단하다는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을 보면 이타적인 자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로 자살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 아우,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제 더 살면은 우리 자식들만 힘들지. 그런 자살을 많이 하니까 원래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존경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직업에서 보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람보다 좀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요? 네. 위험군이 왔는데 네. 아까처럼 이렇게 잘 들어주고 네. 그러면 그래도 뭔가가 네. 아이들이 뭐 아까 보면 앞에 두 애들 네. 걔네가 고위험군 맞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네, 수술을 체크해서 상담받겠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반응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못 열었던 애들이 반응해가지고 뭔가가 얘가들이 그러면 조금 먹혀들었구나 그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죠. 뭔가가 늘어가지고 작년에 1등 하신 거 알죠? 자살 사망자 어디? 관악구. 여기 학교가? 아니요, 관악구가 전체. 관악구가. 그 학생이 또 점점 늘어나고 1등입니다. 자살 서울시 1등. 왜 그러지? 자살 특구. 관악산도 있고. 예, 여긴 자살 특구가 됐어요. 어머. 완전 큰일 났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딱히 이제 다른 지역 이렇게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너희 원인이 뭔지 해서 해야 하는데 뭐 강북이나 다른 데는 뭐 영구임대도 있는데 저희 영구임대도 없고 딱히 뭐 이렇게 그리고 자살률 높다는 뭐 중앙동 신사동인데 관악구에 제일 잘 사는 동네잖아요. 또 그 동네가 또 자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좀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요.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었지? 아니요.
이 통계를 낼 때는 그 사망 신고자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자살인지 그걸로 해서 하니까 잘못되진 않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해서 그렇죠. 홍보가 이제 안 돼 있었잖아요. 자살 예방 교육이죠. 이게 올해부터 이제 좀 활성화돼서 하는 거거든요. 에이, 그게 안 돼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분위기가. 데이터가 네. 노원 같은 경우가 1등이었어요. 무슨 노원구가 옛날에는 1년 전에 매년 1위였거든요. 근데 올해 뚝 떨어졌어요. 거기는 예방 사업에 한 4억 들여서 하고 저희는 300만 원. 근데 자살은 예방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네, 인력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자살은 예방할 수 있는 게 관계 형성이거든요.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관계 형성에서 아까 말한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무엇이 되면 그 사람은 자살률이 뚝 떨어져요. 저희가 하는 사업의 1순위가 시도한 사람을 바로 동의해서 사후 관리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100명의 자살 시도자가 있다. 그러면 100명의 상담자만 만들어주면 사망자가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돈으로 그냥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해야 되는데 자아몽이 어릴 때부터 가진 게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누군가에게 그 무엇이 되자.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누군가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가 돼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항상 무언가가 되기 위해 무언가 되고 이미 계시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해주려고.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남을 돕는 일일까 네. 일종의? 네, 일종의 그런 쪽으로 되고 그분한테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가끔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주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좀 행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만 주는 걸 잘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막 여기저기 막 쑤셔요. 안 되더라고. 알고 있는 잡지식으로 막 가가지고 이거 혹시 안 되나요? 그럼 안 되면은 이렇게 하면 또 안 될까요?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좀 쑤시는. 그래서 제 성격이 좀 이렇게 가만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꿈은 욕심이긴 한데 뭐 자살예방센터나 그런 거 있으면 거기 가서 한 센터장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이쪽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나요?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자살예방센터가. 많지는 않은데. 네. 아, 귀농이요? 지금 생각 중에. 그러니까 농사가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직하게 먹을 수밖에. 농사는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다른 거를 섞거나 하면 그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되거나.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좋은 거를 가지고 좋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건 농사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정직하게 해서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누구한테 무엇이 되자 그렇게 네. 갖고 가려고 하시는 평생 거예요? 저는 죽을 때 좀 누군가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그래도 한 2달 정도 이렇게 가끔 오면서 그래도 뭐 생각도 많이 좀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달 어떠셨는지 그냥 궁금해서. 나름대로는 영광이라니까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걸 하나. 되게 영광스럽고 그 원동력이 됐다는 그럴까? 어쨌든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겼어요. 네. 막 어떨 땐 몰래식을 옆에서 막 찍으시니까. 그러니까 미인도 계시고. 남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명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명이 좋아가지고. 완전 미남형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요? 정말 잘 찍혔어요.